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전도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전도연 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실은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전도연 씨가 예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의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좀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세련되지는 않지만 뭔가 좀 남성미 있는 그런 모습을 전도연 씨가 좋아하신다는 거죠. 질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면 카리스마 넘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싶은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전도연 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의 모습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거겠죠. 전도연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남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왜 우리한테는 대단한 점이 돼야 되고 왜 우리한테 충격적인 이야기가 돼야 될까요? 아마 이유는 그런 것일 겁니다. 현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자체가 타부시 되어 있기 때문에, 금기시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전도연 씨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나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좀 정신이 이상하나 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같은 경우는 나 노무현 대통령 좋아해, 김대중 대통령 좋아해 이런 얘기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아니 나는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해지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연예인들이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왜?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는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감히 네가 박정희라는 사람을 존경할 수 있냐, 감히 네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연 씨의 저런 식의 발언을 소심 발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얘기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는 딱 그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주의적인 모습, 그 전체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법치도 무너지고 있고 한 개인이 누려야 되는 자유, 한 개인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취향조차도 지금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기사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상형이다. 전도연 씨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니까요. 2002년 중앙시사 매거진 인터뷰에서 철든 후 카리스마가 있는 머슴형이 이상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철든 후 카리스마 있는 머슴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도 있고 촌사람 같은 분위기도 물씬하다라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전도연 씨에게 정치적인 거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어떠냐? 이게 질문이었던 겁니다. 전적으로 개인의 그냥 취향인 거죠. 그리고 취향에 대해 가지고 전도연 씨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카리스마 있고 뭔가 촌사람 같은데 뭔가 늠름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냐?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된 거죠. 전도연 씨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나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한다. 초코 해몽을 너무 좋아한다. 해몽이라고 얘기도 되겠죠. 초코 해몽을 너무 좋아한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니 네가 뭔데 초코 해몽을 좋아하냐, 너 오늘부터 딸기 우유 좋아해 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개인의 취향인 것이고 취향으로 남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저 발언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논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연 씨의 저런 식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이상형일 수가 있냐 이겁니다. 전도연 씨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 언급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정치적으로 지금 묶어가지고 비난의 근거로 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도연 씨는 2010년 5월에 김어준이 취재한 영화 하녀 한결의 인터뷰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투표를 한두 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1번, 2번 찍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애당초 그러니까 전도연 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인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저분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서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 나가가지고 경제 발전을 많이 시킨 대통령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이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이거는 개인의 취향인 것 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게 소신 발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전도연 씨의 저 발언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기자조차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정치적 성향은 물론 자유다. 문제는 태도이다. 전 씨가 정치인 후보에 대한 나름의 판단 없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 투표했다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은 경악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경악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경악을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전도연 씨가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거 자유라고 얘기하셨죠? 아니 그러면은 정치에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도연 씨의 자유인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할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든 안 갖든 누구를 지지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누구를 이상향으로 갖든 안 갖든 모든 것들은 그냥 개인의 자유에 달려있는 것이죠.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전도연 씨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정말로 논란의 핵심이었을까? 아니면은 전도연 씨가 존경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다. 그게 논란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도연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했으면은 저런 식의 논란이 있었을까요? 그때도 전도연 씨가 얘기했던 나 잘 몰라.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뽑았어 라고 얘기를 했어도 전도연 씨와 관련돼서 정치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금기시되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끼어있는 시민의 증표처럼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이 사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집단주의적 사고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의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 전 장관의 자동차를 물티슈로 닦고 있던 장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한 개인을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시하는 영웅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감히 그 영웅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 그게 전형적인 집단주의의 모습인 것이고 그게 전형적으로 조국 사태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차도 못 닦고 다니겠냐. 정치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먼지를 씌웠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저들에게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저들에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히 저들이 현실에 눈을 떠가지고 조 전 장관의 실체를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들의 인생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왜? 조 전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선인, 선한 인간인 조 전 장관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누가 감히 조 전 장관의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대부분의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을 받았죠.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 조 씨가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인정을 했죠.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일부 관여를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에 대해서도 딸 조 씨가 세미나에도 참석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았다고 법정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조 씨의 거짓 스펙 자료를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서 이들 학교의 정상적인 입학 사정을 방해했다라고 법원은 인정을 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식의 표창장 수상 경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딸 조 씨는 합격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집단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조 전 장관의 저런 식의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조 전 장관의 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들은 결코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 전 장관 본인 스스로입니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조 전 장관이 활짝 웃고 있고 장관님 조민양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시물입니다. 뭐를 도대체 축하하는지를 보니까 알고 보니 딸 조민이 의사국시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입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학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딸 조민 씨가 의사 국시시험을 보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집단주의에 빠져서 어떤 한 개인의 취향조차도 문제를 삼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또 반대로 집단주의에 빠져가지고 한 개인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상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소신 발언이 돼야 되는 대한민국, 과연 이게 정상일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